자, 이제 8주차로 들어가 볼까요? 8주차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입덧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산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수정이 되었다. 수정된 이후에 수정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임신 주 3주 이내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를 무착상이라고 그러는데, 착상이 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착상되지 않고 임신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의 비율은 약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임신 3, 4주 사이에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 이거는 착상은 되었지만 초음파에서 임신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변 테스트는 양성이 나왔는데 초음파를 봤더니 아기집이 안 보이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조기 임신 소실이라고 그러는데 약 12%의 비율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 4주부터, 즉 초음파로 임신란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쭉 진행이 되다가 20주까지 요 사이에서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유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산의 비율은 약 7.6%에서 7.7%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생한 후 한 달 이내까지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주산기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의 비율은 0.7%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이 중간에 종결이 되거나 사망이 되는 경우를 다 빼고 나면은 수정란이 결국 건강한 신생아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 68%입니다. 자,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은 초음파로 임신란이 확인되기 전에, 즉 4주 전에 수정란이 소실되는 경우가 수정란의 약 24%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초음파로 확인된 이후부터, 즉 4주 이후부터 20주 이내에 유산되는 비율은 7.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 유산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를 실제로는 한 약 7.6% 정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주 이후에 유산되는 비율은 0.7% 정도로 극히 적은 비율입니다. 즉 수정된 수정란이 건강한 신생아로 성장할 확률이 68% 정도인데 생각보다 높지 않죠. 여러분이 분만하게 될 건강한 신생아는 그만큼 뛰어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임신이 초음파로 확인된 후부터 20주 이내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이전에 유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산 중에서 시기별로 따져봤을 때 8주 전에 유산이 되는 경우의 비율이 80에서 90% 정도로 된다고 알려져 있고, 8주에서 20주까지의 유산 비율은 10 내지 20% 정도로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산은 8주 전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주까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태아의 건강이 확인되었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유산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산모측 원인, 그리고 태아측 원인입니다. 산모측 원인으로는 당뇨나 갑상선 질환, 비만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자가면역 질환, 예를 들어서 루푸스나 류마티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약물이나 감염 또는 해부학적 질환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궁근종, 자궁기형, 자궁경부 무력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산모측 원인에 속하고요. 태아측 원인은 대부분이 태아의 기형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아 기형은 염색체 기형이라든지 신장 기형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태아측 원인이 산모측 원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아측 원인이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이 될 경우에 대부분의 산모들은 자신의 탓으로 자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아측 원인이 크기 때문에, 즉 산모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산을 설명드렸는데 유산이 되는 경우하고 절박 유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박 유산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절박 유산은 실제로 유산이 된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출혈이나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절박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체 산모 중에서 약 4분의 1이 출혈, 복통 같은 증상을 보이는 절박유산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절박유산을 경험하는 산모 중에서 실제로 유산이 이어지는 경우는 약 4분의 1 정도밖에 또 안 됩니다. 이를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수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명의 산모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박유산을 경험하는 산모는 이 중에 4분의 1인 25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이제 복통이나 출혈 등을 경험하시는 산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25명 중에서 실제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여기에 4분의 1 정도인 한 6명 정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피가 비친다고 또는 배가 아프다고 모두 유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유산의 경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유산의 과정도 잘 통과하신 건강한 임산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덧은 또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입덧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덧의 시기는 5 내지 6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4주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2주 이후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여서 16주 이전에는 대부분이 종료가 됩니다. 물론 입덧 증상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입덧의 증상은 구역, 구토, 체중 감소, 탈수, 간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입덧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덧이 힘든데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입덧 치료의 기본 원칙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탈수 방지. 둘째, 심리적 안정. 셋째, 약물 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은 조금씩 자주 드셔야 합니다. 속이 비면은 메스꺼움이나 구역질이 생기고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구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부드러운 음식으로 많이 씹어서 삼켜야 위에 부담이 덜하고 섭취 후에는 1시간 이내에는 절대 눕지 않으셔야지 입덧 증상이 심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보다는 사실 수분 섭취가 훨씬 중요합니다. 적정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탈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정맥 주사로 수액 공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은 뜨거울수록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갑게 드시는 게 섭취하기에 훨씬 수월하시고, 물을 드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냄새가 나서 못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음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고, 입덧약, 시중에 입덧약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덧의 기간이 16주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덧 증상이 오래 유지가 된다면 입덧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장장애를 의심해 봐야 하며, 심한 경우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